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는데도 움직임이 멈추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1분, 2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또 몇 날, 며칠 계속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당황스럽겠죠. 그 마음이 제가 맨 처음에 요트를 탔을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에 요트를 탔을 때는요, 크로아티아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굉장히 추운 계절의 요트를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도 힘들긴 했지만 그 살을 에이는 그 차가운 바닷바람 때문에 양말 막 2겹씩 신고 바지 2-3개 입고 그리고 뭐 잠바에다가 목도리에다가 그리고 제가 잠자려고 가져갔던 침낭을 이렇게 애벌레처럼 항상 싸들고 다녔어요. 화면 속에 저는 저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굉장히 가식적인 웃음이고요. 속은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춥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씻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샤워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또 바다에서는 밤이 어찌나 빨리 찾아오는지 저희가 선장님을 제외하고 5명의 크루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다리 타기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2시간씩 불침범을 섰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불침번이라는 걸 제가 서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요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상상했던 그 요트의 라이프는 우선 그 멋진 바닷바람에 제 머리를 막 휘날리고 그리고 낚시를 맨날 하면서 배가 항상 부르고 그리고 석양과 함께 비슷한 색의 와인을 마시면서 네 그리고 그 위에서 또 굉장히 멋있게 그림 그리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아예 현실과 너무 다른 상상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죠. 그때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잠을 잘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나를 육지에 버려놓고 가라. 근데 그날 밤에 그 요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봤더니 너무 높은 파도가 막 요트를 덮치고 물이 들어오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선장님이 요트 구조 자체가 밖에서 이제 핸들 잡고 키를 운전하는 외부가 있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거실과 방이 이렇게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실내로. 선장님이 저희 보고 다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고 선장님 혼자서 그 거친 파도를 이렇게 다 이겨내셨죠. 저는 그 아래서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선장님은 저희한테 그 전날 밤에 그것이 태풍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태풍까지 만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요트를 괜히 왔구나. 이게 웬 사서 고생인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한국에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때까지도. 근데 어쩌겠어요. 뭐 도망갈 곳도 없었고 또 이겨내야죠. 버텨야죠.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또 4일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멀미도 조금 잦아들면서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적응을 하다 보니 그래 이렇게 된 거 여기에 온전히 나를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트에서의 조건은 똑같았어요. 일렁이는 파도나 차가운 바람 그리고 여전히 캄캄한 밤 똑같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지금 바다에 있구나. 바다라는 게 그제서야 처음으로 느껴지게 됐어요. 처음으로 바다가 보이게 된 거예요. 저희가 불침번을 매일 쓰다 보니까 서로 6명, 7명의 크루가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밥 먹을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시리얼과 빵을 먹을 때 저희가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밤에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괜찮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근데 휴지 어딨어? 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저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나 아까 저기 휴지 봤는데 잠깐만 해서 가서 휴지를 가지고 오는 거. 사실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흔들리는 요트 위에서는 저희가 다 초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불침번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서야 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날 밤 알람을 제가 피곤했나 봐요. 알람을 못 듣고 아침에 눈이 깬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2시간을 내가 빼먹었네. 그래서 사람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 2시간 빼먹고 어떻게 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시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물길이가 안 나오네. 얘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서 1시간을 더 하고,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심심하거나 무서울까 봐 1시간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이 제가 없었음에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2시간이 제가 없어졌는지. 근데 그게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밤도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 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불침범을 딱 쓸 때 요트 주변에 반짝이는 마치 숲에 보이는 반딧불 같은 플랑크톤이 막 주변에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게 이렇게 있었어?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하늘을 딱 봤는데 은하수가 막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와 뭐야? 밤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걸 발견하는 또 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트 항해를 하다 보면 무풍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인데, 그때는 요트가 나가지도 않고 속도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었던 바다 수영을 한다거나 요트를 재정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무풍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요트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고 밑을 노르시거든요. 저는 사실 힘든 시기 때 초반에는 무풍만을 기다렸어요. 바람이 오고 파도 오고 뭐고 상관없이 제발 요트야 그냥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트는 파도와 바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파도와 바람을 만날 때 밉고 얄밉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아무래도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을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림들 중에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탔던 요트 이름이 타노아였어요. 선장님의 2번째 요트거든요. 근데 타노아를 통해서 제가 바라본 바다의 모습들을 제가 타노아라는 글자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T는 저희가 출항하기 전,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출항하고 난 후에, 그리고 3번째 N은 태풍을 이겨내는 선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제가 무지개 뜬 바다처럼 이제 바다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 창문으로 표현을 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제가 눈을 그렸죠. 제 눈이기도 하고, 요트를 타면서 바라보게 된 새로운, 또 거기서 길어 올린 새로운 저희 추억들을 눈에 담았어요. 그래서 눈동자는 바다고 그 안에 있는 동궁은 요트죠. 그리고 눈썹 위에 쌍꺼풀 위로 이렇게 노을이 지는데 그게 자연의 섀도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바다를 보면서 봤던 석양을 제 위에 예쁘게 섀도우를 한, 화장은 잘 못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처음 보시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도시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 육지에 살 때는 항상 밤이 되면 하늘이 더 어두웠어요. 밤 하늘이 항상 더 어두웠어요, 땅보다. 그런데 바다에서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건 바다는 밤이 되면 하늘보다 바다가 더 새카맣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플랑크톤이 막 반짝거리고 그러면 오히려 바다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더 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뒤집었어요, 공간을. 그랬더니 요트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열기구처럼 저희가 바다를 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이제 어두운 밤이 있고 더 어두운 바다 위에 저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조금씩 바다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죠.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볼까 해요. 요트 위에 있는, 또 움직이는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제가 이야기 맨 초반에 이런 상상을 제안했을 때는 아마 너무 힘들고 지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듣고 몇 분이 지난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 조금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주변에는 너른 바다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기 반짝이는 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길 가려면 앞으로 요트가 나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요트로 나아가는 길 속에 정말 아픈 파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미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제가 만났던 태풍이 저희를 덮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저희를 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물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해를 거의 막바지 때 선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마 선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장님, 요트 항해라는 게 이런 거다. 힘들 수도 있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왜 미리 조금이라도 언지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투덜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해? 직접 와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봐봐, 물길이도 찾게 됐잖아, 너의 바다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는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바다를 통해서, 또 바다에서 제가 분명히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은 바다 항해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저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얼굴을 세차게 때리는 바람과 파도가 없다면 요트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불만하면서 투덜대면서 했던 그 불침범 캄캄한 밤에 사실은 머리 위에는 하늘이 선물한 쏟아질 듯한 별들이 풍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새로운 발견은 사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도, 그리고 발 밑에 수심 아주 깊은 곳에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늦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부터 인생을 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분명히 힘들고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저는 나는 삶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픈 바다와 세찬 바람을 사랑하고 또 즐기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 바다 위에 그때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이제 파도를 멋지게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바다를 멋지게 항해 중인 김물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